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교과서 85쪽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기대값과 표준편차 두 개 다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성취 기준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 학습 목표와 유사한 개념이죠.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가로 열고 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또 하나, 그리고 요 둘 사이에 제가 요렇게 하고서 하나 더 이제 쑤셔 넣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산까지 총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얘는 평균은 각자 존재하는 아이고요. 요 두 개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이야 뭐 그쵸? 우리가 자료가 쭉 있다. 그럼 그것의 평균 값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일정한 숫자로 나누죠. 자료가 5개면 5로 나누고 자료가 7개면 7로 나누고 그쵸? 자료가 10개면 10으로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그 자료가 나타내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분산과 표준편차인데요. 얘네 둘이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준편차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급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50이야. 일반 평균이 50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수치를 들여다봤더니 얘는 막 49점, 50점, 48점, 52점, 47점, 51점 뭐 대체로 이런 분포를 가지더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자, 그럼 2반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얘도 똑같이 평균이 50이에요. 그런데 2반은 빵점, 100점, 95점, 3점, 80점, 60점, 40점, 다시 100점. 예를 들어 이런 분포를 가지더라는 거야. 땡땡땡.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분포를 쭉 이제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성적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2반은요.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인 50점에 가깝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2반은 평균은 50이지만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 이런 얘기 하죠. 야,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 그 편차가 여기 들어가는 표준 편차에 들어가는 편차예요. 편차가 심하다. 편차가 크다. 눈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쵸?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두 자료의 편차를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해보시면 얘는 좀 크고요. 얘는 좀 작습니다. 자료가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우리가 편차가 작다고 이야기하고 자료가 막 확 벌어져 있어요. 편차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쯤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표준 편차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으니까 자료가 평균들로부터 어디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얘를 약간 국어사전적으로 우리가 일상 용어로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편차가 크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료들이 평균 근처에 막 모여 있어. 편차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한 자료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산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거쳐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념은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평균의 개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다짜고짜 이렇게 나와.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딱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M이 있고 E가 있다. 근데 소문자로 표현할 땐 보통 M이라고 써요. 얘를 평균을 E를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지는 않고요. 평균은 보통 M이라고 나타내는데 얘가 이 영어 단어 요거 있잖아요. 의미하다. 이 영어 단어의 명사형 뜻을 이제 살펴보시면 의미를 살펴보시면 얘가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M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도 대문자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아래쪽에 나오는 E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는 잘 쓰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다시피 얘가 이렇게 생겼어. 말 그대로 이제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야. 근데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왜 평균이란 뜻으로 쓰일까라고 하게 되면 어원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확률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아주 예전부터 도박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도박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 여기다 내가 베팅을 해도 될까? 걸어도 될까? 돈을 건다면 딸 수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률 쪽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도박의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원입니다. 수많은 자료들 중에 수많은 상황들 중에 어디에다 베팅했을 때 내가 돈을 딸 수 있을까? 이런 확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게임 있잖아요. 이 게임 상황이 뭐 3가지, 4가지로 벌어지는 이런 게임, 예를 들어 뭐 부루마블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임에 대해서 내가 베팅을 했을 때 돈을 딸 수 있을까? 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딴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괜찮으세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내가 이 게임에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또는 내가 어느 정도 딴다고 기대해도 될까? 하다가 기대값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평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몇 가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렇게 있다고 쳐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돈을 걸면 2분의 1 정도로 돈을 딸 수 있고 여기다 돈을 걸면 3분의 1 정도로 여기다 돈을 걸면 6분의 1 정도로 이 정도로 하자. 돈을 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00원을 걸게 되면 그 수학자들이 생각할 때 500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분의 1의 확률로 돈을 따거나 잃거나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00원 정도 딸 수 있지 않을까? 500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또 이제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를 가져다가 그것을 평균을 대표하는 알파벳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expectation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이 위쪽에 나오는 요 M은요. 그냥 일반적인 값을 나타낼 때 이제 많이 쓰게 돼가지고 만약에 평균이 2다. 그럼 그냥 이렇게 이제 표기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근데 아래쪽에 나오는 expectation은 얘는 조금 복합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의 의미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x다. 이렇게 가로를 하고서 x에 대한 평균이 이거예요. 를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쓰게 돼. 만약에 확률 변수가 여기가 x가 아니라 문제에 y라고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y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기대값을 구해라 하게 되면 이게 y에 대한 평균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2하고 가로 열고 y 쓰실 수 있어요. 자, x에 대한 평균이다. 기대값이다. 이렇게 표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드물지만 g라고 놓죠. 확률 변수가 g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대값, 평균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m과 e가 모두 다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지만 쓰게 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옆에 보시면 기대값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84쪽 가서 어제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84쪽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왜냐면 우리가 통분을 다 해놨거든. 자,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해가지고 이제 표를 완성하거나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어요. 여기에서 자료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평균을 구해보겠어요. 자, 얘가 지금 확률 분포인데요. 확률 분포인데 분포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아래쪽을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지 말고 카운팅 해가지고 개수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도수 분포로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렵게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도톰하게. 얘가 지금 확률 분포로 나타냈을 때 자, 점수가 0이나 1이나 2나 3이 각각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요렇게 이제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자, 이 자료가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총 10개가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100분의 10이면 제가 100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할 건데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개가 있다 라고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자료의 분포가 얘들아 0이 10개 중에 1개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괜찮겠니? 1이 10개 중에 몇 개가 있냐면 그렇지 2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는 10개 중에 3개가 있는 거지. 잘 들어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10개 중에 4개가 있는 거예요. 4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해놓고 들여다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들이 총 10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표를 얘를 도수분포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 0이 1개가 있는 거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확률이 아니라 카운팅, 개수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요. 어렵니?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이번엔 얘가 10분의 2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들어가 살펴보면 2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도 3개가 있구나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0이 하나, 1이 2개, 2가 3개, 3이 4개, 총 10개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들의 평균을 내보자는 거예요. 괜찮겠니? 그냥 무식하게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다 더하는 거야. 아유, 10개를 어떻게 더하지? 쭉 더하시면 12, 6, 2 다 더하면 이게 18 되거든.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0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괜찮아?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야. 1.8, 평균이 1.8, 5분의 9가 돼요. 괜찮지? 이게 초딩 수준. 자, 중딩 수준으로 가겠다. 중딩 수준으로 가면 평균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초등학생은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했다면 중학생은 0은 어차피 더하나 마나니까 안 더해도 되고 1이 2개 있네. 괜찮겠니? 2가 3개 있네. 3이 4개 있네. 다 더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12가 되네. 아까 좀 전에 잘못했다. 그치? 20이네, 20. 얘도 마찬가지로 다 더하면 20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누면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통계 파트를 배운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다. 왜냐가 중요한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자료가 몇 개인지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1, 2, 3 세트가 이렇게 썼는데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자료가 1개나 2개나 3개나 4개인 것을 알겠는데 비중
또는 문제에서 확률이란 표현 썼죠.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1, 2, 3, 4라고 하지 않고 아래쪽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10분의 1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 뭐 느끼는 거 없어 얘들아? 우리가 이 자료를 보시고서요. 총 몇 개인지 자료가 원래는 총 몇 개였는지를 추측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총 10개잖아요. 이 10분의 1 할 때 이 10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도수들, 개수들을 카운팅해서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나누는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개념이. 이 10이 미리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얘네들을 10으로 다 나눈 거야. 그러니까 다 더해가지고 다 곱해서 보이니?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해서 얘를 10으로 나누시는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10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10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으로 나누는 작업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요 작업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럼 뭐가 남았느냐? 곱하기랑 더하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0 곱하기 0은 물론 이제 쓰나 마나지만 이게 이제 곱하는 거야. 1 곱하기 이렇게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이냐면 아까 1이 2개 있었구나. 1 곱하기 2 이렇게 했던 거 그거예요. 2가 3개 있었지. 2 곱하기 3 느낌이 비슷하죠. 3 곱하기 4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만 맨 마지막에 10으로 나누던 것을 우리는 미리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만 더 하시면 되냐? 그냥 이 자료들을 더하시기만 하면 돼요. 10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12 하시면 얘가 2가 된대. 괜찮으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되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시간 끝나고 저를 만나잖아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구해요? 이런 질문해요. 질문하잖아? 욕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보시라고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1이 몇 개 있었나, 2가 몇 개 있었나, 3이 몇 개 있었나를 곱하기해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10으로 나눴어. 근데 우리는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냥 1이 2개 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중에 2개 있는 거야. 전체 자료 중에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야?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1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0이잖아. 어떡하지? 아니 10개 중에 하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10으로 다 나누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다 곱해가지고 더하시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다. 모양만 다를 뿐이야. 괜찮으시겠어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각각을 곱하신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고요. 곱하고 짝짝이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풀던 얘기하던 걸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얘가 지금 86쪽인데요. 86쪽인데 교과서 펼쳐라. 자, 알고 다 보여. 자, 교과서 86쪽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와 x죠. 확률 분모 p예요.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교차해서 막 곱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확률 변수와 첫 번째에 해당하는 평균을 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확률 변수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하시는 거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평균을 구하실 수 있다. 알겠니?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확률 분포표를 일일이 구해야 돼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돼서. 그래서 좀 편하게 예제 1번은 나와 있는 표를 그냥 이용해 볼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예요. 앞뒤, 앞뒤, 앞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개인데 그렇게 해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지난 시간에 연습했죠? 동전이 총 3개인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 맥시멈 3개. 그래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이사이를 메꿔주시면 되는 거죠. 표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기대값, 평균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느냐? 쌍쌍이 다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8분의잖아, 8분의. 밑에 나와 있지만 저도 해볼게요. 8분의. 길게 해. 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아. 8분의 곱해. 0. 더하기. 괜찮니? 곱하면 3이죠. 더하기. 곱하면 6이지. 더하기. 곱하면 3이에요. 오, 8분의 12. 그래서 평균이 2분의 3이 된다는 거야. 괜찮겠니?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을 2개를 던졌대. 2개를 던졌으니까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는 맥시멈 2개가 돼요. 그쵸?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이를 메꿔주면 1 되겠죠. 자,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앞면만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뒷면만 2개, 앞면 하나도 안 나오고 뒷면만 2개 나오는 확률도 4분의 1이다. 그리고 앞면, 뒷면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4분의 2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에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거 2분의 1로 약분해서 쓰시라고. 근데 지금은 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분 안 하셔도 돼요. 약분 안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곱하러 가겠습니다. 4분의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2고요. 2예요. 4분의 4. 그래서 평균이 기대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총 몇 개가 들어있어? 7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3개를 꺼낸데 그럴 때 나오는 왜 이래? 그럴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흰 공이 맥시멈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3개. 표를 그려볼게요. 그리세요. 표 그려라. 나중에 우리 표준 편자 분산 공부할 때 다시 와서 이걸 예제로 쓸 거란 말이에요. 표 그리세요. 자, 맥시멈 3개잖아. 최소 0개잖아요. 최소 0개, 최대 3개. 이렇게 되고 개 써야지. 칸 계산 잘 하시고요. 이게 평균, 아니 확률이요, 확률. 자, 7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그러니까 분모는 7C3이 되는 거지, 공통적으로. 7, 6, 5, 3이 35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검은 공만 3개 나오란 얘기잖아. 3C3. 할 수 있어? 응. 한 가지. 얘가 분자가 3C3이에요. 자, 흰 공이 1개, 검은 공은 2개잖아. 흰 공 1개, 4C1. 검은 공 2개, 3C2. 4, 3, 12 돼요. 알겠어? 자, 마찬가지로 흰 공이 2개. 그럼 검은 공은 1개잖아. 흰 공 2개. 4개 중에 2개. 검은 공 1개. 6, 3, 18. 괜찮아요? 또 마지막. 흰 공이 3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4개 중에 3개. 4C3. 4개. 내가 잘 구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5. 전체 1 맞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표를 그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기대값 구하는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완성한 표를 보고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통계에서는 이 작업을 더 많이 하거든요. 자, 기대값, expectation. 자, 어떻게 되느냐. 35분에 다 곱하기로 했잖아, 쌍쌍이. 1 곱하기 0 이렇게요. 괜찮겠어? 1 곱하기 12 이렇게 곱하라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8 그리고 3 곱하기 4 이렇게 하라고. 어렵지 않죠? 35분에 60 해가지고 7분에 12가 된다. 맞나? 다시 24, 36, 60이고 5로 약분하면 5, 7에 35? 좋아요. 이렇게 된다. 자, 문제 2번.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아우.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돼. 그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얼마큼 차이가 나니? 그럼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기껏해야 6개인데 차이를 구해라. 맥시멈 얼마까지 벌어져요? 그렇지, 5칸. 차이를 구하면 제일 크게 벌어질 때는 5야, 5. 감 잡았어요? 그럼 제일 적게 벌어질 때는 똑같은 거 2개가 나올 때지 뭐. 그 차이를 구하면 0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상황을 파악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또 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표를 완성하는 작업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셋, 1, 2, 3, 4, 0, 1, 2, 3, 4, 5 해야 되겠지? 마지막에 개가 있다. 자, x. 자, 완전 겹치거나 1칸, 2칸, 3칸, 4칸, 5칸까지 벌어질 수 있고 다 합쳐서는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얘들아 해봐. 이렇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36개 금방 쓰잖아요. 제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겹치는 거 다 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6개. 이것도 귀찮으니까 다 써두자. 자, 5칸 벌어지는 거 볼게요. 5칸 벌어지는 거 뭐 있어? 이거랑 이거. 아, 지워서 못 봤니? 자, 색칠할까? 요거랑 요거 5칸 벌어지죠. 2개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4칸 벌어지는 거. 4칸 벌어지는 거. 요게 지금 5칸 벌어지는 거였고요. 4칸 벌어지는 거. 요거. 대칭이죠. 찾기 아주 쉽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3칸 벌어지는 거. 하나, 둘, 셋. 여기만 잘 찾으면 이쪽도 똑같아서 6개. 그 다음 무슨 색으로 할까? 자, 보라색으로. 이번에 2칸. 야. 반대로. 아, 야가 아니라 그 저에게 한 얘기예요. 미안해요. 놀랬죠? 제가 지금 이게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4개, 여기가 2개. 자, 이제 보라색으로다가 2칸 벌어지는 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구나. 그럼 나머지가 1칸 벌어지는 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총 10개가 남아있어요. 10개가 남아있고 실제로 그렇다. 더해보시면 요렇게가 10개, 10, 요렇게 10, 여기 10, 여기 6이니까 다 합치면 36개 맞죠? 좋아요. 자, 표를 힘들게 완성을 했고 이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36분에
곱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0 되고요. 10, 16, 18, 16, 10 이렇게. 이렇게. 얘가 어디 보자. 이렇게 32에다가 18도 하니까 50 되죠. 32, 18, 50, 60, 70 이렇게 되네. 2로 약분하시면 18분의 35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기대값을 배웠으면 기대값을 구할 수 있도록 이제 예제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안 주니까 여기서 이미 질리죠. 이 상황에서 질리니까 기대값 구하기 싫지 얘들아. 아유 참. 자, 우리가 교과서 문제가 좀 빈약해요. 4개밖에 없고 이쪽 뒤쪽으로 가게 되면 분산 표준 편차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기대값 자체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기 했잖아요. 이 부분 요런 거 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1번 기대값을 구해보는 거야. 예제 1번. 이거 과제예요, 과제.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과제? 그냥 과제야. 교과서 옆에다가 풀어와. (1번) 요거 풀어오시고요. 예제 1번. 요거는 그냥 표 그려보세요. 표 그려서 그냥 풀어봐. 이건 과제 아니에요. 그냥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4번이랑 5번. 자리 없으면 연습장에다 푸세요. 여기도 요거 3번은 아까 했으니까 요거. 나는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까지. 자, 얘도 해보고 싶은 분만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공통적으로 나가는 과제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고요. 얘네는 해보고 싶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면 하시고요. 요거 하셔가지고 요거 하신 분들만 특별과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교과서에 풀어보시고요. 특별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3개. 여기 3개는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쿠키. 상품으로 증정합니다. 선착순 10분. 너무 많아. 어떡하지? 10분 다 안 차면 어떡하지? 자, 뭐지 나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과서에 오늘 기대값 배웠는데 기대값에 대한 문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표를 완성해 놓은 83, 84쪽 가셔서 예제 1번 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4번, 5번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엔 아래쪽에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기대값 구하는 연습을 4문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3개를 푼 걸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10분 쿠키를 다음 주에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톡에다 올려라. 단톡에다가. 어디다 올리냐면 단톡에다 올리세요. 확인하기 편하게. 내가 막 15명 제출했는데 막 선생님한테 막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 2개 요거에 대해서는 풀어보신 분들 개인톡으로 특별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공통과제예요. 선착순 10분 쿠키. 요거 2개는 특별과제 풀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대값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느라 내용이 길었어요. 기대값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적으로 이제 해보시고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학교 나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구해요? 뚱딴지같이 이제 다시 물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산에 대해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